자, 일단은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방송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었고, 시간도 이제 뭐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케빈 선생님께서는 제가 사서 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오실 거예요? 진짜로? 오시면 제가 기다립니다. 농담이 아니라. 케빈 선생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은 아니나? 약속은 아직 아닌가? 자, 일단은, 이스라엘, 이란 전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다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충격받는다 이런 우려감 갖지 마시고 시장이 만약에 약세로 출발이 된다면 굉장한 좋은 기회다라고 해석을 하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 가장 단순한 이제 근거치 부분에 이렇게 이스라엘 쪽의 흐름이 지금 뭐 0.49로 상승폭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감이 됐죠. 0.49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증시가 사상 최대치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쪽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힘겹잖아요. 근데 뭐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방산 쪽의 기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시간이 없어서 좀 애매한 상태인데 문자 사인이나 이런 것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칠게요. 고려아연 부분입니다. 25일자 이제 뭐 금요일자 방송 내용을 그대로 뭐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게 뭐 맞나 모르겠어요. 요게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고려아연은 이런 식으로 문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전략 부분은 어찌 보면 마케팅이 좀 셀 수도 있어요. 보시는 그 기준에서는. 근데 중요한 건 그 종목군들을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위치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그걸 전략을 명확히 해드릴 텐데 고려아연 보시면 70만 원, 뭐 68만 5천 원, 또 68만 5천 원, 또 71만 9천 원 계속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지금의 흐름인데 10월 24일 방송에도 유지 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유지 중이라고. 지금 한미사이언스는 10월 18일 날 편입 설정 잡히고 이날도 매도 세일 나갔고 사실은 그리고 10월 24일 날에 전략 매도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10월 18일은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근데 고려아연은 청산일 기준에 유지 중이라고 24일 날 써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5일 기준에 청산이라고 잡아놨어요. 물론 우리가 청산했다고 해서 주가가 못 가지는 않아요. 다만 요 최고가를 다시 넘기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편한 위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포탈 뒤지면은 지금 뭐 고려아연 쪽에 표대결을 해야 되는 또 임시주총을 불러야 되는 물러설 수 없는 위치 그리고 이제 뭐 헷갈리죠? 4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왜 40% 이상으로 기사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펀드멘탈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주가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후폭풍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요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33.99, 뭐 38.47 이것도 38이냐 36이냐 해석이 분분한데 자사주가 일단 의결권이 없잖아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국민연금이 어떻게 할 거냐요.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 그거 하나뿐이 없어요, 사실은. 자기들이 아무리 뭐 여기저기서 지분 땡겨와도 국민연금이 반대 그러면 반대인 거고 국민연금이 영풍 손들면 영풍인 거고 어느 쪽이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 정서상 우리나라의 기업 기준에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는 일단은 현 경영진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런 내용들 누가 뭐 승기를 잡든 그런 내용들은 둘째 문제고 장래 매수를 통해서 계속 들어와서 뭐 주가 슈팅이 더 나올 수도 있다.
차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갖고 있는 쪽이 우호 지분이라고 생각되는 쪽, 또 외국인 지분 있잖아. 외국인들도 차익 실현할 수 있지. 그걸 뭐 맹신을 하면 안 돼. 24일 기준의 PER이 24배, PBR이 1.9배. 24일 기준에. 근데 이거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HTS에서 보시면. 결론은 어떻게 돼 있어요? 25일 기준에 31배 아니지. 여기서도 또 1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끝없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단 말이에요. 응? 결국은 이게 지금 요 상단 부분을 넘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까지 확장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더 확장돼 있다는 거예요. 응? 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재 가치가 너무 프리미엄이 높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 너무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서 이게 이제 후폭풍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영풍정밀인가요? 고점 찍고 곤두박질 쳤다가 이번에 다시 슈팅 났다 또 꺾였죠. 하루에 막 고점 대비 30% 이상씩 밀리고. 감당돼요? 안 된단 말이야. 응? 아니, 고려행이라는 회사는 좋지. 근데 현 경영진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지. 자사주 이익 소각하겠다. 주저하는 정책이다. 본인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너무 무리수를 둔 자사주 공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중장기 투자자들 또 회사의 가치를 보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고려행 가치가 훼손돼 버렸잖아요. 너무 과한 차익금까지 가지고 와서 자사주를 매입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뭐 고려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기에 계속 떴습니다. 검색기에 떴다라는 거는 결국은 매수 사인이 계속 나갔다는 거고,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 아까 KB금융이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느냐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살 수 있느냐. 못 산다니까. 지금 사겠다는 분들은 윤정두가 뜯어 말린다니까. 25일날 공식적으로 매도의 신호를 잡아드린 이유는 원래는 23일 이후에 공개 매수 이후에 24일날 급락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장내를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다시 추가적인 매수를 더 할 수 있다. 그런 그 이슈가 불거지면서의 기준이에요.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성공 얼마큼 성공됐느냐 이걸 공개를 안 하면서 28일까지 이제 공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서 이제 고려행 쪽에서는 최대한 늦게 하려고 그러죠. MBK가 대처를 좀 시간을 안 주려고. 대처할 시간을 덜 주려고. 그렇게 되면서 뭐 상한가 가고 또 슈팅 나오고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 앞전까지만 해도, 24일까지만 해도, 뭐 양봉이면 안 팔아도 됩니다. 꼬리 달리는 순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으로 24일부터 그 슈팅에 따라 붙은 쪽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부럽다. 부럽죠. 그렇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하셔서는 안 된다. 야 내가 산다고 꼭 이게 빠지겠어? 내가 그렇게 재수가 없을려나? 에이 그러진 않겠지? 아니야.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응? 그래서 이미 벌써 9월부터 매수 사인을 드렸고 방송을 해드렸고 전략을 잡아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안 돼. 예? 안 돼. 그래서 결론은 잘 보세요. 지금 주요 주주 지분이 76.90이고 외국인이 16.76이에요. 외국인 5% 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유통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상한가 하는 거를 무너뜨리고 할 물량이 조금 제한적이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할 수 있는 쪽도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차익 실현 재편 입동 염두에 두셔야 되고 5분봉 기준이기도 하고 이게 종목 검색기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종목 검색기는 이렇게 신호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상한가의 절반 이상을 차익 실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인데 일단 2%까지는 안 밀렸어.
그래서 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검색해 떴으니까 24일 날도 검색해 떴으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떴고 25일 날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좀 무리수가 있다는 거죠. 무리수가. 시가총액이 몇 위? 9위까지 올라왔어요. 이건 아니잖아. 장중 기준에 시가총액 9위까지 올랐다고.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냐 했을 때 그렇진 않아요. 아니 물론 셀트리온도 뭐 시가총액 7위에 놓여져 있는데 셀트리온도 그렇게 따지면 셀트리온보다는 고려현이 사실상은 뭐 낫다고 표현하면 또 고려현 셀트리온 좋아하시는 분들이 욕하실라나? 어찌됐든 결론은 프리미엄이 높아도 너무 높다. 지금 시가총액 11위로 종가 기준에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그리고 후폭풍에 대해서 감당하기 어렵다. 장중에 후폭풍이 나오면 그때라도 잘라낼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제 시간 내에서 형성이 돼버리면 개파락 기준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25일날 매도 신호 나왔어요. 매도 신호 나왔으면 차익 신호 하면 되는 거지. 응? 그걸 뭘 그렇게 어렵게. 길게 설정 안 해드립니다. 결론 매도. 응? 가지고 계신 물량은 양봉인데 왜 팔아? 당연히 양봉인데 안 팝니다. 안 팔고 이렇게 고점에서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옳은 거예요. 꼬리 달고 내려오면. 그리고 우리는 25일 날 이렇게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전량 정리하십시오. 139만 6천 원 마지노선. 보통은 3%에 다 팔아요. 그런데 미련이 남는다고 했을 때 최대 뭐 5%까지는 열어 놓으셔도 되긴 합니다만 마지노선. 그리고 1분봉입니다. 저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1분봉 기준에 저렇게까지 130만 원이 이탈되는. 근데 뭐 더 미끄러졌지. 응? 그래서 25일 장중에 잘라드린 차트가 140만 1,000원일 때 차트예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드렸죠. 다시 보여드려요. 이렇게 매직 계산기 또 종목 검색기에서의 이런 탈퇴. 검색기 갖고 싶어요. 신청하세요. 신청하시면 되고 검색기 계속 쓰고 싶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유료 가입하셔야 되고. 아유 검색기고 뭐고 난 모르겠어요. 저렇게 좀 더블 난 종목 차익 실현도 좀 잘 잡아주면 좋겠어요. 그럼 뭐 유료 가입하셔야지 뭐 어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해서 고려에는 끝. 됐죠? 고려에는 끝입니다. 끝난 거예요. 두 번째 종목 기준에서 KB금융 이제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KB금융은 어느 가격에서든 매수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그 뒷부분에 이제 수급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교육용의 기준에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용 기준에서. 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교육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38년 된 증권카드예요, 이게. 근데 지금 하루 종일 오늘 그 교육해 드릴 때 계속 내용이 뭐예요? 결론은 대형주 위주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죠. 극대형주로. 이때부터 계속이에요. 38년 전부터. 그러니까 살아남아 있는 거야. 이게 LG투자증권으로 바뀐 게 90년 초반이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이게 30년 넘은 카드예요. 인종도 이름이 있잖아. 실전투자대회 대우증권 우리나라 증권사 1, 2위를 왔다 갔다 했던 대우증권이 2007년도에 5만 명 이상 참여한 그 수익률 대회에서 마스터즈 리그라고 별도로 또 리그를 만드는데 이게 1억 계좌 이상이에요. 1억. 거기에서 10주, 두 달 보름 만에 7,681% 전 세계 기록을 달성을 하죠. 그리고 주간 수익률 10주 연속 1위. 매주 1위. 매주. 그 기록도 없어요. 윤정두가 유일합니다. 매주 1위야. 주간 내내 매주 1위. 그런 타이틀을 7개를 갖고 있어. 한 번 우연찮게 한 게 아니라 7번. 이 7번에는 파생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이미 KRX에서 증권선물거래소 우리나라 KRX에서
비제도권 인사에서는 유일하게 비제도권 인사를 부를 이유가 없죠.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근데 윤정두가 유일하게 초청 강의를 합니다. 그 정도로 검증이 됐다는 거고,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또 전 증권사, 전체 증권사, 그리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그 도서 10권, 그것도 지금 채팅방에 한 번 더 올려드릴까요? 채팅방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응? 그 카톡방 새로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기존에 있던 방을 오픈을 해드렸으니까 찾아오세요. 찾아오시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 자료 검색기나 이런 거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정을 잡아드렸잖아요. 검색기 이거 갖다 쓰세요. 증권사가 만든 거예요. 증권사가. 윤정두가 수식을 준 거고, 만든 거는 증권사가 만들었습니다. 증권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뿌려드린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좀 활용하셔가지고 고려아연이 됐든 다른 종목이 됐든 수익기 좀 잡아내시고, 저쪽에도 올려놔 드릴게요.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올려놔 드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뭐 엔캠 같은 경우에도 11만원 시가예요. 고가가 12만 9,500원이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게 4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13만원대에 뜨고, 요게 이제 증권사가 수식 달라고 그래가지고 10건 그 도서 내용들, 또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한 내용들, 그거 전부 해서 수식까지를 보내드리고, 그 수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검색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 계좌를 활용해 달라는 취지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걸 보시려면은 DB증권 계좌는 있으셔야 볼 수 있어요. 뭐 이게 키움증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DB증권에서 만든 거라서. 수식은 윤정두가 줬고, 그래서 고려엔 이렇게 뭐 다 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응? 그럼 나는 편입은 잘하는데요, 매도를 못해요. 편입은 잘하는데 매도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까 보셨잖아. 편입은 잘하는데 매도를 못해요? 매도 이렇게 매도 사인 나오는데 왜 매도를 못해? 응? 매도 사인 나왔잖아. 그게 검색기의 기준이에요. 하나 더 보시면은 이 매도 사인의 기준에서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데, 불기둥 AI에 뜨는 건 뜬다고 쳐요. 근데 매도를 못 하겠어요. 근데 스마트 매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 제한, 목표 이용률, 목표 보전, 손실 보전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두가 이걸 설정을 해놨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고점에서 밀리면 이렇게. 그래서 탈퇴 신호가 나오는데, 나는 항상 바쁘기 때문에 자동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럼 자동 매도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로스컷 범위도 설정하고 싶어요. 로스컷 범위 설정할 수 있고 자동 매도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식들을 넣어놓다 보니 매도의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펩트론입니다. 펩트론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펩트론 지금 사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전량 매도했고 지금은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 펩트론을 우리가 매매 사인을 검색기 이외에도 이제 문자 매매 사인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 기준도 한번 볼게요. 뭐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는 HLB, 그 다음에 알테오젠, 또 유한양행, 펩트론, 리가캠바이오, 에이벨바이오, 최근 내에 제약바이오를 안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상당폭의 매매를 좀 진행을 했어요. 원래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욕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좀 강력하게 매매 기준을 좀 설정해서 수익을 크게 잡아갔는데, 어쨌든 6월 27일 기준에 펩트론이 43,000원에 뜹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에요. 43,000원에 떠요. 뜨고 어떻게 돼요? 재진입 신호가 나오죠. 근데 우린 재진입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 무슨 소리냐고요? 재진입 신호는 하는데 재진입을 안 한다고? 안 해요. 우리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은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5%까지만 따라붙어요. 15%대까지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진입신호가 나오고 나서 여기서 진입신호 나오고 나서 41,000원 또 저가 뭐 41,050원 뭐 하여간에 41,100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고점까지 올라갈 때 16.93% 오른 거죠. 그리고 나서 탈퇴 재진입 신호 나온 거예요. 15분짜리래 이게 분봉이 15분이에요. 그러니까 15분 동안에 뭐 1분봉으로 보시면 탈퇴 재진입 탈퇴 재진입 같은 공간에서 이제 계속 고점 대비 밀려 있을 때 눌려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재진입 신호가 나왔어. 그럼 개별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가격이 22.53입니다.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안 따라붙어요. 공식적인 매수는 안 드린다는 거예요. 개별 매매는 할 수 있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46,500원 요 자리에 차익 실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더 올랐지. 에? 차익 실현했는데 더 오르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이런 종목을 뭐 KB금융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이닉스처럼 추이 추세 매매로 쭉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매도 신호 나오면 정확히 매도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애들처럼 대박 나셨죠? 이게 아니야. 그건 뻥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46,500원에 차익 실현했다 할지라도 52,400원에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핸드폰에 뜬 거를 캡처한 거고 저는 접었다 폈다는 폰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제 핸드폰 모바일 버전 보시는 분도 계시고 VVIP 회원님들은 HTS 버전도 갖고 계시고 그 HTS 버전에서는 이렇게 뜹니다. 얼마에 뜹니까? 여기도 뭐 한 49,000원에 뜨네요. 그죠? 46,000원대 팔았는데 49,000원에 떴어. 예를 들어서 뭐 중간에 다른 날짜에 떴는지는 전 기억이 안 납니다. 결론은 탈퇴 재진입인데 재진입 신호가 마지막에 나왔다고 재진입 하나요? 아니지. 18.14%였기 때문에 15% 이상에는 안 들어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진입 이후에 23% 수익에서 탈퇴 신호 나오는 지점에 차익 신호를 한단 말이에요. 해야 되고. 얘가 펀더멘탈이 있어 뭐가 있어? 좋은 회사야? 풀 뜯어먹는 소리. 얘 대주주가 10%가 안 돼요. 주인도 없는 회사야. HLB랑 똑같아. HLB도 대주주 10%도 안 되잖아. 결론은 7월 19일 날 또 뜨는데 이때 차익 실현이 58,300원인데 69,300원에 또 야 이거 윤종도 못 믿겠네. 다른 애들은 이거 초대박 났다고 그냥 누적 수익 허벌나게 났는데 야 이 녀석아 다 팔아버리고 또 위에서 사라 그러고 이 바보 같은 윤종도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이렇게 냅뒀더니 똑같더라 이렇게. 그러면 안 돼. 69,300원 뜨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매도의 신호가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뭐 61,400원의 포착 이후에는 예전이 아니라 여기 이날 변동률이 뭐 미쳤네. 죄송합니다. 이날 변동률이 미쳤네. 뭐 아래 위로 뭐 어마어마했네. 개파락 나온 다음에 시팅 나왔구만.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찌됐건 뭐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설정이 돼 있는데 요거를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조금 이따 뒤에서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아마도 아까 맨 처음 포착된 게 여기였을 거예요. 그 다음이 여기였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를 펀더멘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대주주 지분 10% 미만짜리를? 아니잖아. 결론은 요날 들어가서 장중에 꼬리가 달리고 하면 차익 실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이날 또 뭐 신호가 나오면 이날 들어가든 여기도 꼬리가 있는 겁니다. 꼬리 때 차익 실현하든. 이런 날은요. 거래가 없어서 만약에 이거는 양봉이다? 말장난할 수는 있지만 거래가 없어서 아마 이거는 오후장 늦게 아마 슈팅이 나온 걸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이런 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날은.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캔들이 작죠? 아니야. 위에가 안 보이실 뿐이지 꼬리가 이만큼 달린 겁니다. 그럼 이따만한 캔들이야. 꼬리 달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냅뒀더니 여기까지 가더라? 그건 아니야. 응?
조금 전에 마지막 보신 게 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래가 개장 초부터 터졌겠지? 개파락 나오고 나서 개파락 이만큼 나왔으니까. 종가가 여기였는데 그 전날 깨지고. 그럼 얘가 벌써 이 고점에서부터 단기간에 진짜 허벌나게 밀린 거야. 허벌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 나온 거예요. 뭐 대략적으로 한 20% 깨졌네. 한 방에. 응? 그러고 나서 돌린 건데 장악형이 뜨면 들어가든 거래 터지면 들어가든 검색해 뜨면 들어가든 그리고 여기도 양봉이 여기까지예요. 꼬리 달리면 정리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거래 빵 터지고 거래 확 줄잖아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면 안 된다는 게 저렇게 해서 87,000원까지 올라갔던 친구가 이렇게 깨집니다. 87,900원 이 고점에서 여기서 보실 때 아이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왜 윤정도는 자꾸 팔라 그러냐? 이런 날 왜 팔라 그러냐? 펀더멘털이 뒷받침 안 되니까 파는 거지. 응? 53% 밀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이게 한 40% 돼. 한순간에 그냥. 그리고 장난치는 애들이 맨날 뭐래. 바닥에서 대박 나셨죠? 헛소리 하잖아. 아니야. 거래가 없는데 어딜 들어가? 거래가 없는데. 그죠? 얘도 개파락 나오고 돌리지를 못했는데 무슨 소리야. 결국은 요날 9월 11일 날 하루 반짝하는데 캔들이 작아 보여요. 아니야. 꼬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만한 캔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일 그 종가에서부터 하면 이따만한 캔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래가 수반돼 있지. 오래간만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도 검색기가 뜨면은 잠깐 빨리 한번 못 끝나는 거야. 볼까요? 이렇게 87,900원까지 올라간 애가 53,000원. 그리고 나서도 탈퇴 신호가 명확해요. 팔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앞부분에 검색기 뜨고 슈팅 나오고 그러려면 계속 거래가 계속 유지가 되든가 아니면 펀더멘털이 뒷받침돼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든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탈퇴 신호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7일 날 공시 나오죠. 요즘에 못된 짓거리 하는 애들의 공시가 뭐예요? 바이오 애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전자나 삼성 SDI 증설을 하게 되면은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주를 받아서 증설 공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노출을 하면 삼성전자나 삼성 SDI의 앞으로의 향후 생산 목표치나 이런 게 노출이 되잖아요. 경쟁사에. 그래서 비밀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해서 그것이 일감 몰아주기도 아닌 거고 그 다음에 수주 공시 규모를 노출 안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오케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최근 내에 제약바이오 쪽 애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죠. 어떤 장난? 한 군데서 하니까 그게 먹히니까 여러 군데서 하는 거야. 펩트론도 그걸 흉내를 냈죠. 뭐예요? 기술 계약 체결했다. 로열티 받을 수 있다. 협업할 거다. 근데 규모를 얘기를 안 해. 계약 규모도 얘기 안 해. 왜? 비밀이 노출되면 안 된다. 야, 이씨, 말 같지도 않아. 그거 가지고 슈팅을 날리기 시작하는데 10월 7일 날 그 공시를 내놓고 10월 8일 날 갭상승에 슈팅이 나옵니다. 그때 거래가 터져요. 터지면서 슈팅이 되죠. 10월 10일 날 또 62,700원에 또 나옵니다. 또 10월 10일 날 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매매 기준을 설정을 했느냐. 뭐 시원시원하게 날아가죠. 17일까지. 중간에 보면은 검색기 기준을 안 넣어드려. 이 포착된 것만 넣어드리고. 중간에도 변동성 컸죠. 차익 실현 재편이 뭐 여러 번 있었죠. 근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10월 17일 날 전량 매도 신호를 내드렸어요. 104,500원 찍고 이탈돼서 내려오는데 다른 때는 이런 10월 17일 안 잡아드리다가 이때는 잡아드렸어요. 왜요? 고려 말씀드린 것처럼 과하다. 과하다 이 기준인 거예요. 41,000원에 찍히고 움직일 때도 거래가 사실은 저 때는 땅땅 터진 적이 거의 없어. 제한적으로 터진 그때만 들어가서 보는 거고 슈팅이 나올 때만. 거래가 없을 때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53%의 폭락을 피해갈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9월 11일 이후에 다시 이제 10월 8일, 예? 10월 8일 이슈 불거지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면 슈팅 나올 수 있다. 그 흐름. 그리고 나서 쉬어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얘처럼 거래가 이렇게 4거래일 터지면서의 흐름, 그리고 뭐 이럴 때 한 번씩의 흐름,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리고 이럴 때 거래 수반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저거 이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뭐 이럴 때 거래 수반되고 움직이는 거, 그거 이외에는 못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여기서 거래가 빵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거래의 기준이 다소 못 미치고 꼬리가 달려요. 그러면 빠르게 정리하자. 여기서도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이날, 그리고 이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럴 때 개장 초에 만약에 슈팅이 있었다면 그때 이제 들여다보는. 다시금 보시면 펩트론의 매매 사인이 우리는 이렇게 나갔어요. 응? 이렇게 64,500원, 67,500원, 69,000원, 7만원, 72,600원, 72,000원, 77,000원, 73,700원, 79,000원, 79,800원, 94,500원, 94,500원. 매수 사인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응? 그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할 자리가 오면 미련 없이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펀더멘탈이 안 된다고 했잖아. 응? 됐어요? 그래서 펩트론뿐만 아니라 지금 유한양행도 거래가 좀 둔화되고 있어요. 우리 갖고 있어요, 유한양행. 아직 쥐고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거래가 둔화돼 있죠. 계속 오늘 하루 종일 교육해드린 것처럼 지금 4시간째 교육하고 있는데, 예? 거래가 급격히 터지고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일봉이든 주봉이든. 근데 거래가 지금 둔화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펀더멘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은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조심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대처하시고, 그 다음 범위 놓고 보는 부분이 이제 뭐 KB금융은 지금 편입할 수 있나요의 기준에 편입 설정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내용은 자세하게 영상 유튜브에서 보세요. 유튜브 어떻게 찾아와요?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유튜브로 오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셔서 페이지 오시든 이스라엘, 이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장 흐름 매우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지금 설명은 쭉 들었는데 신뢰도는 가는데 잘 모르겠다.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전화번호 하단에 있으니까 전화 주십시오. 이벤트 상품은 없나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팝업창 없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렇게 해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요 진행을 해드립니다. 교육 문자 서비스 기준에 이렇게. 요거는 어디 가서 소문내시면 안 돼요. 왜냐면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신 분들이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의 기준. 나중에 돼서 이거는 이제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전화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돼서 뭐 나 선착순 끝났어요.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 안 돼. 예. 지금 방송 보시는 이 시점에 바로 문자 보내시거나 전화하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만큼에서 또 한번 잘라낼게요.